네, 잘 쉬었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의 소개와 홍보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왔는데, 뭐 이렇게 보면은 청년이 홍보단체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아니고 저희가 활동하면서 생겼던 문제들에서 파생했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다가 주제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은 2018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당시에 저희는 비영리 스타트업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소셜벤처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런 용어를 쓸 만큼 오래됐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영리 스타트업은 소셜벤처랑 똑같이 비영리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단체입니다. 그럼 청년 또한 무언가를 새롭게 발굴하는 단체였죠. 그래서 제가 청년에 대해서 소개를 물론 이제 비영리 스타트업의 발전 배경까지 제가 갖고 오긴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영리 분야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셜벤처는 필수였으니까요. 이건 전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청년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대표님이 듣는 소리가 뭐 하는 단체냐, 뭐 하고 돌아다니냐, 뭐 어디서 다 나오냐라고 하는데, 사진을 통해서 저희를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마을에 벽화를 그리거나 마을 재생 활동을 같이 도와드리는 일을 주력으로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청년들이 지역에 모일 수 있는 사업이나 활동들에 저희가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과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묶이는 거죠. 도대체 뭘로 묶이면 이렇게 되는 단체냐. 근데 저희가 2018년도에 만들어지기 전에 2012년도부터 활동을 보면요, 저희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봉사단체였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재능기부 봉사단체니까 청년들이 많이 유입이 됐던 거고, 그 재능 있는 청년들이 벽화 같은 사업들을 통해서 비영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주변에서 청년 활동에 저희를 참여시키고, 저희는 원래 봉사활동 단체였으니까 봉사활동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어지는데 겉에서 봤을 때는 뭐 하는 단체지? 이런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재능기부봉사는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뺀질거리는 애들을 무조건 말을 듣게 만들어야 됩니다.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말 안 듣는 애들을 말을 듣게 만들려고 하면은 진정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홍보 방향성이라는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홍보 방향성에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꺼내야 된다. 이제는.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이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너무 긴 주제 빼고 사회를 믿는 정도, 우리가 공동체 유대감을 형성하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자본들이거든요. 이게 다 아실 겁니다. 201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 사회는 사회적 자본이 계속 줄어왔다는 것을 체감하셨을 겁니다. 다들 사람들을 불신하니까요.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유입하는 방향으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끌어오자라고 했지만, 저희 단체에서 생각하는 거는 원론으로 돌아가야 된다. 문화자본으로는 이제 더 이상 승부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원래부터 그만큼 2014년부터 사회적 자본이 감소했기 때문에 만성적인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 청년 트렌드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화적 트렌드를 하나 찝었다, 청년들이 유행하는 게 이거다라고 찝었을 때 그것을 알고 있는 청년보다 이제 모르는 청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를 집었을 때 그 사람들이 아는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모집할 수밖에 없고, 나 일반 청년들을 더 모집하고 싶어 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이 잘 즐길 것 같지 않은 범용적인 트렌드가 청년들 전체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시간에 강의를 하게 되는 걷기 문화라는 트렌드가 기대가 되죠.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 맞물려서 완결성이 없는 트렌드를 제공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청년 트렌드 아닌 관광 트렌드를 할 때 트랙이 있는 코스를 저희가 짭니다. 근데 청년 트렌드를 연구하는 논문들을 제가 들고 왔는데 저희 많이 이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말하는 게 완결성이 있으면 청년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그림으로 설명했는데 이 그림은 제가 다 소개를 못 하겠어요. 근데 어르신들에게 소개하기 쉽게 뉴트로라는 개념을 한번 끌어오겠습니다. 2019년에 뉴트로 열풍이 불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진로 소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죠. 진로 소주는 청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소주입니다. 근데 그게 원래 청년 트렌드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자개장이 유명했을 때도 청년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자개장은 있었었고,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봤을 때 자개장과 청년은 힘들지만 청년들은 유행이 편승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유행이 있다고 해서 기성세대랑 청년들이 그 문화로 소통이 됐냐는 겁니다. 안 됐죠. 이게 왜 그러냐? 청년들은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끌고 왔을 때 원래 있던 맥락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새로운 맥락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방금 전에 말했던 변동 가능성 있는 컨텐츠, 그러니까 원래 이 그림이 있다고 해서 저 그림을 그대로 즐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저 개구리가 홍콩 시위의 심볼이 되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용하는 게 중요해서. 그런 것처럼 어느 한 트렌드를 준비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완결성 없는 트렌드를 갖고 와서 어떻게 안전 대책을 세우냐, 룰을 만드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그 룰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저는 그냥 간단히 갖고 온 건데, 5분에 한 번씩 점을 찍을 수 있는 게임인데 330만 명이 참여합니다, 전 세계에. 근데 룰이 한 개인데 전쟁, 평화, 불가침조약 이런 룰이 다 청년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룰을 직접 제공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컨텐츠에 흥미를 느끼다 보니까 그 룰을 믿을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있는 키워드를 선정하는 게 청년들을 유입하는 데 더 쉽겠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청년들이 온라인상에서는 잘 뭉치는데 왜 온라인상에서는 우리가 청년들을 모으는데 힘드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의 사회인식을 보고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서 발표하는 거는 청년들이 인터넷에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더라입니다. 왜 지역에서 활동하는 데에서 인터넷을 연구했냐? 청소년 청년들이 뺀질거리는 이유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그 핸드폰에서 뭘 보는지 봐야 되더라 이거죠. 저희가 봉사활동할 때도 애들이 말 안 듣는 이유는 핸드폰에서 나오더라. 그럼 여러분도 그 핸드폰 속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는지 들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게 제 주제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인터넷은 소수가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소수의 강렬한 메시지이고요. 여러분들의 입장은 뭐냐면 어떤 소수가 저와 대척점에 서서 그런 목소리를 낼 때 우리는 반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느냐는 겁니다. 다수에게 우리가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가 문제지, 여기서 나오는 PPT에 나온 대상들을 설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자본은 타인을 불신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타인이 나에게 준 상식을 불신하게 됩니다. 첫 번째에서 갔다가 두 번째로 넘어가죠. 타인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공감을 많이 할 부분이, 저는 타인을 불신하는 사회에서 연애율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20대, 30대 평균 연애율은 30%입니다. 연애를 안 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연애 못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죠. 연애가 뭔지, 어디서 만나는지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연애 그 주변에서 좋은 사람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미 사회조사에서 70%의 사람들이 일반인을 불신합니다. 내가 주변에서 사람 하나 잘못 만났다가 누구 만날 줄 알고 연애가 쉽지 않은 사회가 되는 거죠. 사회적 자본의 감소는 그냥 타인을 불신하는 정도가 아니고 가정을 형성하는 단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끌고 왔냐? 그럼 여러분들이 연애를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연애관계나 그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좋다라고 설득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좋다고 말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회적 자본, 이거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올해 7월에 EBS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행복하다랑 연관된 키워드를 보면은 개인적으로 하는 키워드는 모두 상승하는데 함께하는 키워드는 모두 감소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나올 건데, 마을은 유대감, 공동체 문화, 소통이 중요하다고 저희 모두 강의를 듣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능적으로 설득할 거냐가 이번 토론 주제라는 겁니다. 제가 안내드린 거는 어떤 방식으로 불신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보여드리겠지만, 그 사람들의 반대편에 우리는 있는데 어떻게 마을 공동체가 좋냐, 유대감이라는 게 왜 좋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걸 설명하지 못하면 당연히 공동체는 좋다라는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년 문제는 이겁니다. 사람들은 예전에는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유대감을 갖고 공동체의식을 갖는 거에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쓸 때도 이게 함양되어야 된다고 당연하게 씁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게 왜 함양돼야 되는지도 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당연하게 함양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썼지만, 지금은 오히려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감성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게 퍼지는 단계입니다. 이게 더 퍼지면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죠. 이게 제가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이 불신을 하기 시작했냐라고 봤을 때는 처음부터 사람에 대해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2015년도에 써진 인터넷 글인데요. 이게 글이거든요. 엄청 길어요. 근데 제가 못 끌고 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 다 적혀 있어서 제가 못 끌고 왔습니다. 네, 욕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보고 싶으면 봐도 되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요약본을 말씀하면 그 당시에 연예인 한 명이 자살을 했을 때 자기는 물류창고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만나지도 않고 뭐 일관성도 없는 연예인이 자살한 거에 대해서 왜 슬퍼하냐, 난 공감 자체가 이해 안 된다라고 글을 쓴 겁니다. 이 글 엄청 유명해서 지금도 찬반 토론합니다. 이 글 내에서. 근데 찬반이 있다는 것은 이 자체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만큼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글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든 걸 동의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공감과 유대가 쌍방향이 아니라는 것. 연예인은 나를 모르는데 저는 연예인에게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쌍방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봤을 땐 커뮤니케이션이 일방향적이더라. 그러니까 난 배신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감정이라는 정서를 불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이라는 정서가 작용이 되는 인간관계도 불확실한 거 아니야? 라는 게 퍼지니까 이 글로 인해서 다른 것들까지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작년에, 올해죠. 전장현 시위에 대한 조사인데요. 옆에 보면은 장애인 인권에 관심이 있다는 게 절반을 넘습니다. 근데 장애인들이 피해를 주면서까지 시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랑 별개다 이겁니다. 내가 장애인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내 사회적 철학에는 영향을 안 줘야 된다. 이게 공정성이다 이겁니다. 배제하고 보는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 어디까지 가냐? 니가족충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큰 슬픔이 있었을 때, 큰 화가 있었을 때 공감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야, 네 가족이 저렇게 당했다고 생각해봐라. 네가 그런 글을 쓸 수 있겠냐라고 말했을 때 이젠 반대로 역으로 네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야 라고 역으로 조롱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간 거면 심하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연민할 수도 있지 라는 게 보통 공동체 정서 감각인데 그걸 넘어선 거죠. 오히려 가장 부작용 없이 하려면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생각했냐면 그 전에 감정에 대해서 불신하게 됐다. 그럼 다시 생각해보면 감정을 왜 불신하게 됐을까? 여기까지는 연구한 자료가 없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갖고 오고 싶긴 했습니다. 이게 한국인의 집단별 소속감인데요. 내가 어디 소속돼 있는지 느끼는 감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가족이죠. 나는 가족에 소속돼 있다. 그 다음에 나는 국가에 소속돼 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에 소속돼 있는 순간 내 유대감은 남에게 안 닿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국가보다는 작고 가정보다는 큰 마을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적절하게 유대감이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다?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제가 이걸 갖고 온 거는 마을 공동체에 당위가 있다는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유대감이라는 게 처음부터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없다. 전제가 없다. 이 상황에서 그냥 좋은 거다라고 적지 말고 우리가 사업계 협상에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이 준 상식에 대한 불신의 성공치나 우리나라는 성공하는 과정이 거의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 엄청나게 애들을 보냅니다. 이 자체에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각자 도생해야 돼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성공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인식이 올해부터 퍼집니다. 이런 게 관측이 된 게 작년 올해쯤부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웹툰이나 만화 일부 사례에서만 있었습니다. 요즘 만화나 웹툰에서는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례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매체를 넘어서서 우리 연예인이나 남에게 감정을 투영할 때도 유재석한테 감정 투영 안 한다 이겁니다. 좀 인성 논란이 있고 욕을 잘하더라도 아니 비트코인으로 성공했더라도 벼락 부자가 된 사람을 투영하겠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넘어가죠. 아무튼 이런 현상만 있으면 되니까요. 저는 이걸 뭘로 보냐. 예전부터 이거에 대해서는 엄청 말 많았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전 논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뭐냐면은 의제가 안 바뀌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서는 개인이 이제 가난을 극복하고 인권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사회적으로 힘을 냈던 사회입니다. 노력은 숭고했죠. 내 노력이 전 국민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좋은 감정이었으니까. 지금 우리는 경제 성장률이 낮죠. 파이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남의 파이 뺏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성공해봐야 숭고한 노력은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봤을 때 유재석처럼 착하게 사는 것도 좋긴 한데 내가 돈 벌겠다고 하는 거 이성 논란 터진 게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니냐. 더 일관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두가 의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의제가 있었다면 청년 시대의 의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문제 심각하다고 해서 부동산에 안정자산으로 투자한 사람을 비판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사들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부모들의 노력을 비판 못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노력이 모두 숭고했던 시대에는 이거는 비판하면 안 됐죠. 근데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나오잖아요. 내 노력이 시스템적으로 모순이 생길 수 있는 사회가 된 겁니다. 의제가 바뀌었고 의제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논의 구조 또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책임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때 마을 공동체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의제를 바꿀 수 있냐는 거죠. 논의 구조를 바꿀 수 있냐는 겁니다. 이건 넘어가죠. 근데 이제 제가 사회적으로는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의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몰라서 사회적으로 갖고 와봤는데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청년 세대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사회적으로 퍼진 주제는 남녀 갈등입니다. 그리고 그 남녀 갈등량을 보면 이념 갈등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좌우 갈등,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이 정치 갈등 때문에 서먹서먹 큰 사람이 있다고 치면 청년들의 남녀 갈등은 그의 5배 정도? 이건 뭐 친해질 수가 없는 사이죠. 근데 사회 뉴스 매체에서 언급하는 양을 보면 좌우 갈등이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젠더 갈등은 15%. 사회 의제가 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의제가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 이거 내 의제로 끌어와야 돼 라는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사회인데 청년들이 거기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구성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의제를 마을 공동체에서 이제 발굴한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모두가 합의할 수 없는 모순을 토론하는 방식이 있었는지 이거를 찾아봐야 이제 마을 공동체도 새로운 의제 형성 방식을 찾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 주제는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타인을 불신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리고 의제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차네요. 너무 빨랐어. 아주 그냥 좋았어. 멋있어.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들어가면 어떡해요? 네. 잠깐만. 좀 술력 모르시고. 네. 그냥 무슨 누워서 했어요? 빨리.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으려고? 아니야. 시간이 아주 넉넉해요. 넉넉해.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되고 아주 그냥 술력 모르시고 그러면 요거 이 2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대화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네. 듣는 거는 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저희들도 이거를 듣고 생각하시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대화를 조금 나눌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뭐죠? 갑자기? 그럴까요? 잠깐 생각하는 틈을 타서 우리 이렇게 또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안군 성말공지지원센터 상업장 윤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저한테 아니죠? 저희 단독.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도시재생 공동체 센터의 박이슬 마을 공동체 팀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주에서 오셨네요? 또 있으신가요? 저희 뒤에 오시니까 잠깐 또 이렇게 하시죠.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두 분. 예, 천천히 들어오세요. 경기도에서 오셨네요. 그래서 생각들 하고 계세요. 어떤 이야기를 조금 해볼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예.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힘듭니다. 시골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정말 이것저것 다. 그래서 우리 저기 팀원들이 고생이 많아요. 제 대표 저 잘못 만났는지 어쨌든 모르겠는데 그냥 무조건 하자면 해주고 뭐 마음없이 사고 치면 또 정리도 잘해주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든든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영업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야기한 거지. 뭐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다 제 이야기 하시던데 그냥 미리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저 아무한테나 막 이런 거 한다고 말 안 해요. 아셨죠? 오, 예, 오셨습니까? 예. 아이고, 예, 자주 예, 수분 좀 고르셨으니까 저 좀 봐주세요. 얼굴이 힘드셨죠? 안 봐도 준비하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하셔도 되겠네. 아니요, 여기서 오는 아니, 운전을 저기서 아니, 하는- 느닷없이 아니야. 다 들어가셨어요? 아, 그럼요. 아, 네. 마이크 되는 거야? 아, 잘 돼. 잘 나와. 잘 나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에 태워와가지고 힘들 건 없는데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왔습니다. 일은 도청의 공동체 지원과에서 일하고 있고요. 하는 일은 공동체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름을 얘기하니까. 이름만. 네, 태우고 온 저는 성남에서 왔고요. 가깝다고 해서 태우고 왔어요. 오늘 또 가신다고 해서 또 태우고 갈 거예요. 성남에서 저희 성남 마을 네트워크 사무국장으로 있는 박연모입니다. 네, 저도 성남에서 왔고요. 이름은 강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계속 오시면 계속 말씀을 해서 어떻게 오셨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흐름을 끊긴다고 하셔서 그냥 계속 이렇게 이어갈 거고요. 자, 그럼 좀 생각들을 좀 해보셨을까요? 예, 제가 이제 진행을 안 하고 허벌나게 빨리빨리 말하는 우리 팀장님, 듣겠습니다. 저는 이거 맨 처음에 생각할 때 바로 해결책은 말은 못할 것 같고 보는 사람, 논문에서도 해결책 못 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사람들의 느낀 점 먼저 들어보고 그 키워드 중에서 한번 깊게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 발표를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지목해야 될까요? 아, 제가 중간에서 지목하고 있거든요. 오. 네, 저 요새 약간 현타가 많이 와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던 공동체 사업을 왜 해야 되지? 다시 또 근본으로 이렇게 현타가 많이 왔는데 이제 오늘 이런 저희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신인력이었나요? 하여튼 인셀 테러 이런 거 일어나는 거 보면서 오늘 이 맥락을 읽어봐서 이 발제가 아주 너무 좋다. 그렇게 좀 느꼈고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거나 너무 잘해야 되거나 모든 사람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오히려 참여하는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마을 공동체 종류가 뭐 있냐 물어봤을 때 재건축 조합위원회도 마을 공동체가 그 학부모님들 저희가 이제 맘카페 혐오 이런 게 있잖아요. 맘카페 회원들도 마을 공동체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성격이 공익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게 당연한 거고 살방을 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모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좀 그런 숭고성 이런 거를 좀 너무 활동가가 좀 가지고 있는 걸 떨어뜨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다시 보면서 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밀양에서 청년 모임을 한 5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원래 그 모임이 그냥 20대에서 18살부터
34살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열어놓고 청년 모임을 하다가 그래서 청년 모임마다 회의를 해서 그때 뭘 할 건지 정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같은 또래를 모아놨다고 해서 그게 공동체가 만들어지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서로 생각하고 있는 이념도 너무 다르고 원래 있던 관심사도 너무 다르고 해가지고 그 모임이 한 1, 2년 하다가 독서 모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사람이 좌장이 돼서 책을 정해서 그 책의 내용을 고민하면서 그거에 대한 부대 활동으로 청년 활동 모임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임이 지금 5년째 처음에 한 3, 4명의 인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카카오톡 밀양시에 살고 18살부터 34살 아니면 다 들어올 수 있는 오픈 카카오톡 방으로까지 커져서 지금은 한 20몇 명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있으면서 좀 공동체의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느꼈던 게 저도 타지에서 들어와서 밀양에 왔고 연고가 전혀 없는 상태고 근데 그 친구들이 있는 그 카톡방에서 진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아, 나 이사를 하는데 짐을 옮겨줄 친구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사 업체를 부르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원룸 자취방에서 자취방을 옮기는 거라 돈이 필요하다 했을 때도 시간이 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짐을 들어주고 트럭에 있는 친구들은 와가지고 짐을 옮겨주고 그리고 뭐 이케아에서 가구를 사는 게 너무 크다. 좀 옮겨서 같이 조립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그 모임 안에서는 이루어져요. 어쩌면 이렇게 좀 느슨하지만 같은 관심사를 하고 그 관심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신뢰감 안에서 서로의 활동이나 일들을 도와주는 게 공동체의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비록 돈마다 조금 떨어져서 살고 있진 않지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임을 하면서 저는 농촌의 마을 공동체도 같이 보니까 아 이게 지금 현재 있는 마을 공동체의 형식으로는 청년들을 담게 보수적인 형태가 아닐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의 도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도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는데 지금의 마을의 원래 공동체는 훨씬 더 끈끈한 좀 더 가족 같은 걸 연결되어 있고 한데 마을 공동체가 계속 존속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좀 더 느슨해지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당히 유지하는 게 새로운 사람들을 마을 공동체로 흡수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다시 말씀해 주신 그 청년과 새로운 세계의 공동체라는 걸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 중간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아니 세터를 죄송해요 제가 이게 또 이럴 때 흐름을 딱 잡아야 하니까 한 세터 끝나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이어서 생각나시는 분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이제 청년분들이 좀 이야기했으니까 조금 저희보다 나이가 살짝 있으신 분들이 한 말씀 또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혹시 또 이야기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예. 조금 청년에서 벗어난. 아 이제 청년이 아니야? 아니죠. 예, 청년이 아니죠. 청년은 아닌데요. 어쨌든 청년 기본법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하고, 뭐 청년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내려올 때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 청년 파트에서 크게 흐름이 두 개인데 하나 이런 공동체. 오늘 영광에서는 마을 공동체를 고민하고 있고요. 울산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들 지금 청년들 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왔다가 내일 울산으로 넘어가서 또 그 청년들 또 많은 수원 친구들도 한 4-5명 내려왔거든요. 내가 오늘 여기 오자고 했더니 그 친구들 울산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청년들하고 공동체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예전에는 그냥 좀 도와줘 형 좀 도와줘 그냥 이러고 뭐 이러면은 그냥 왔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이제 막 선배가 부르면 가고. 근데 요즘에는 선배가 부른다고 안 가요. 예, 동네에서 부른다고 안 가요. 가야 뭐 일만 시키고, 예, 뻔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기브 앤 테이크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공동체도
농촌마을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요. 농촌마을 공동체도 기본 혜택이 명확해요. 예, 품앗이가 기본 혜택이잖아요. 예,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부할 때 노동력, 내가 우리 자취 있을 때 노동력을 또 제공받고 이런 게 성립이 돼야 이게 청년들도 그 마을 안에서 품어지고 또 마을 안에서 뭔가 보람차고 하는데 뭐 근대 들어와가지고 그냥 청년은 소모적인 대상이라는 느낌을 확 들었어요. 제가 이제 청년 말,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문제가 막 키워드 문제되는 게 12년, 15년 그때부터 막 이제 17년에 조례 만들고 막 16년에 조례 만들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별로 안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 청년들이 계속 선거판에서 소모되어지고 마을에서 소모되어지고 예, 그 선배라는 우리 그 예를 들면 뭐 386 아니면은 뭐 저희 뭐 지금 40대 후반 이런 선배들이 너무 후배들을 너무 des다 쓰더라고. 쓴다는 표현이요. 예, 예, 이게 뭐 밥도 안 사줘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아. 그냥 당연히 후배만 와서 도와준다. 이제 이런 선배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대 아니면 이제 기성세대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마을에서 일을 하기 싫어해요. 예. 그냥 오로지 자기에 맞는 요즘 크리에이티브와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지금 울산에는 청년들이 바글바글 하대요. 지금 사진 막 보내고 있는데, 예. 왜 이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 안 오고 그 도시에 청년들이 갈까? 예. 그런 거 생각해보면 사실은 선배들이 좀 반성을 해야 돼. 기성 세대들이 반성을 해야 돼. 우리가 청년들이 들어올 만한 여지와 공간과 그 여유와 아니면 뭔가 이 정을 나눴는지 너무 급급하게 뭔가 그냥 마을에서 당연시 해야 되는 뭘 옛날에는 당연시 했어요. 옛날에 마을 청년회 당연시 했습니다. 왜? 옛날에 먹고 살만 했거든요. 직장 생활 IMF 이전만 해도 취업 걱정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IMF 이전만 해도 선배들이 그리고 IMF 월드컵 이전까지만 해도 계속 일자리는 늘고 있었어요. 월드컵 딱 지나면서 이제 탁 꼬꾸라지기 시작한 건데 미국 꼬꾸라지면서 꼬꾸라지기 시작한 건데 그 전만 해도 그냥 마을 활동을 해도 내 먹거리가 있으니 그냥 오래만 각오했는데 지금은 내 먹거리도 없고 청년들 취업하기도 힘들고 먹거리도 없고 용돈도 없고 돈도 없는데 와서 일하는데 페이도 안 줘. 밥도 안 사줘. 예. 이게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건 선배들이 생각들을 바꾸지 않으면 마을에서의 청년들은 더 이상 이 마을에 관심 또는 마을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공동체, 지역에서의 단체 수원에서 제2부 시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 왜 이렇게 활동가들이 수원엔 없대는 거예요. 예, 없죠. 예, 도심은 더 갈수록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또 후배들이 없다는 얘기들도 하고 활동가 후배들이 없다는 얘기도 하는데 과연 선배들이 활동가 후배들이 들어올 여지를 남겨줬나? 예, 그런 기회를 줬나? 예, 그런 생각들이 제가 30대 말부터 지금 제가 38부터 지금 제가 47인데요. 그 사이에 청년 정책 막 조례 만들어주고 막 이런 뭐 청년들의 문제화가 막 되는 것들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선배들하고 그 사이에 껴있는 제 입장에서 그런 약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공동체 장점이 없어요. 지금 무시하나요? 그래서 공동체 장점들을 우리 선배들이 좀 고민을 어떻게 후배들한테 그 정을 나눠줄 것인지에 대한 또 그 공간을 비워줄 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있는데 거기가 있어. 혹시 이에 대해서 다른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다시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봐주세요. 무조건 얘기하세요. 무조건 얘기하세요. 선택받으신 거예요. 저는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 듣는 걸 좋아하는데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사람이. 왜 그래요? 싫어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지금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소리를 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도움이 되는 소리를 하면 싫어해요. 짜증낸다고요. 아, 저 꼰대 짓 한다고. 그 청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마을 공동체하고 청년 공동체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이라고 얘기하면 대체로 지금 MZ 세대들을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MZ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죠? 대체로 많이 쓰는 말이 나만추예요. 제일 많이 쓰고 그럴듯한 말이 나만추. 내가 나한테 맞는 것들을 추구하는 세대. 그래서 나만추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그거랑 비교해서 더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 여러분들은 잘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MZ 세대. 미치고 지랄하는 세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쪽의 얘기를 다 듣고 다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뭐 제가 젊지는 않지만 젊은 친구들 많이 만나고 다니거든요.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저 안타까워요. 좀 젊은 친구들이 이기심만 있고 이타심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네. 이기심이라도 제대로 하면 좋아요. 이기심도. 근데 이타심이 아니라 남한테 손해를 끼치더라도 나만 그걸 독자 생존이라고 우리 얘기를 해요. 좋게 얘기해서 너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거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어? 응?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는 최소한 그 친구를 3번에서 5번 정도 만나거든요. 오케이, 생각도 괜찮고, 이만한데, 아직 지지 기반이 없으니까 한번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같이 해보면 어떻겠어? 라는 얘기를 하면은 10명 중에 9명, 100명 중에 90명이 아니라 100명 중에 98명이 얼마 주실 건데요? 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서 얘기하거든요. 내가 돈을 주고 쓸 것 같으면 너를 왜 쓰는데? 그 돈을 주고도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훨씬 잘하는 친구들. 나는 분명히 나랑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어? 라고 제안을 한 건데 그 제안을 나한테 얼마 줄 거냐라고 대답이 온다면 더 이상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측면들을 조금 많이 접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실망감이 의외로 좀 많아요.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저기 우리 김승일 센터장님 지금 저도 울산 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마음은 다 울산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작년에도 갔었고 내일 갈까? 아니 근데 그냥 얘기할게요. 거기에 모이신 젊은 청년들 약 팔러 다니고 있어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다는 아니에요. 네? 아니 다는 아니지만 물론 상당수가 약 팔러 다닌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여기서 뭐 한다면 또 거기가 있고 이 친구들이 여기가 있으면 또 거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하셨죠? 청년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같은 청년들도 안 끌어줘요. 솔직한 얘기로. 내 편, 네 편 갈른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막 떠드는 거 좋아요. 얘기하는 거 좋고. 근데 얘기하는 것만큼 몸이 같이 움직여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청년 공동체 지금 애쓰고 계시잖아요. 오래 지속할 수 없어요. 그리고 첫 마디에 청년 얘기하셨을 때 비영리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 그 비영리라는 단어를 되게 안 좋아해요. 비영리라는 단어를. 왜?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려면 최소한
먹고 사는 건 해결이 안 되더라도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돈이, 비용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비영리라는 게, 나는 돈 안 벌어요. 깨끗해요. 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40대, 50대, 60대까지 이거 할 수 있냐고, 그러면 하시라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 벌러라고 얘기해요. 돈 벌고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비영리 하지 말고 영리를 추구하라고, 그냥 그런 얘기를 드려요. 저는 그래서 좀 별로 젊은 사람들은 달갑지 않은 소리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 25살인데 이제 아마 이 자리에 있었으면 박차고 나가죠. 왜냐하면 저는 참 감당하기 어려워요. 청년인데 자기는 MZ 세대라고 쓰여진 청년들의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 너무 뭔가 정책으로 내다르면서 우리 세대에 대한 뭔가 잘못된 그런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사실 저희 이제 경기도청에 사회적 경제국이 만들어지고 베이비 부머과 청년 기획과가 생겼어요. 그 중에 이제 공동체 지원과가 가장 말과예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저쪽으로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붙여놓은 거래요, 저희 공동체과를. 그래서 지금 저희는 사실 존립의 위기에 있는데, 아까 공동체의 장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걸 보고 세계 유네스코에서 2017년도에 세계 무형유산으로 협동조합을 등재했어요. 공동체를 등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세계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공동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재난이 생겼을 때 가장 마을에서, 지역에서 거기에 대응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공동체더라. 이런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한 거죠. 누가? 세계인들이 인정을 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 내용 중에 제가 꼭 읽어주고 싶었어요. 고용 창출부터 도시 활성화 및 재생 에너지의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사회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통해 지역사회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단체. 이게 공동체가 하는 역할과 기능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처럼 공동체는 하나 안에서 같이 단체를 이루어 가지만 개개인이 모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같이 모아내고 뭔가 같이 행동하는 일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학습 훈련과 운영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그거를 역사적으로 이런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 안에서 실제로 그걸 이루어낸 우리의 인류 문화 무형유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제가 작년에 성남에 시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10년 동안 마을 공동체들이 뭘 했어, 그걸 증명해봐 라고 저희한테 지시를 주셔가지고, 야, 심전에 우리 활동을 어떻게 증명해야, 우리의 활동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불행한 시대인 거죠. 누구나 다 인정해주고 당연한 것인데 그거 자체를 뭔가 증명해라 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뭔가 대답을 해야 된다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참 불행하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행복마을 한마당 행사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렇게 딱 모이신 분들처럼 처음에 왔을 때는 다 대면하고 얼굴만 알던 사람들이 활동이 지속되고 계속되면서 얼굴도 알게 되고 밥도 같이 먹게 되고, 마지막에 저희가 해단식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이분들처럼 처음 만났을 때는 다 이런 모습이었는데, 끝날 때는 막 이 자리 저 자리 옮겨 다니면서 밥도 먹고 막 얘기도 나누고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이 딱 포착이 된 거예요. 공동체는 명사,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동체는 명사이지만 개개인들이 모여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공동체를 한다는 거, 활동을 한다는 거, 마을 활동을 한다는 건 어떤 행동인데 그 행동은 언제 일어나느냐. 오늘처럼 대화 모임이 있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오세요라고 했을 때 일어나서 이런 모습이 있는 거지. 네트워크 실체가 뭐야?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사실 법적인 틀도 갖고 있지 않은 조직이어서 행정기관에서 보면 이게 진짜 실체 없는 조직이잖아요. 10년 동안
그런 질문을 받아오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도대체 뭐 하는 존재이니? 고유번호증 하나 없고 단체 번호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가 활동하는 방식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대화 모임 통해서 1년에 한 번 전국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저는 공동체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활동을 증명해야 되는 때는 언제냐? 공모사업을 할 때. 왜냐하면 돈을 그들이 물론 우리의 세금으로 우리가 돌려받는 예산이긴 하지만 뭐 어쨌거나 돈을 받았으니 그 돈에 대한 너의 활동을 증명해라고 하는 사회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다행히 지원센터가 열심히 부지런히 역할을 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지표, 너가 활동을 뭐 했어가 아니라 질문이 잘못된 것이다.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높였다. 지속 가능성을 기여했다. 또는 우리가 마을에서 굉장히 여러 사람이 자기 자원을 스스로 내놓아서 우리가 비용을, 사회적 비용을 줄였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사회적 성과 지표를 개발을 해주셔서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우리의 성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더 응답을 해야지 공동체가 뭐 했어? 그건 질문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청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전제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발언 좀 해도 됩니까? 아, 그러십시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주제를 정한 거는 핵심 의제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비영리라는 것이 무가치하고 관심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비영리라는 것을 존중하고 경쟁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나요? 45년 이후로 개인이 공부해서 취직하고 노력하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나요?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전 전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제가 성인이 되기 전부터 자살률이 1등이었어요. 이민자 수는 2만 명을 넘어섰고요. 출산율은 1.0을 더 내려갔습니다. 청년들이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도전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다는 전제하에 비영리를 한번 꺼내본 거고요. 의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도 의제도 안 바뀌었는데 돈 잘 벌고 잘 살자는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이야기가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었는데 그게 문제 해결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끌고 왔습니다. 네. 계속 들으면서 든 생각 정리를 전해봤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오래전부터 얘기했지만 오타쿠라고 하죠. 그냥 일본 덕후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네, 일본 덕후를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덕후. 네, 게임과 애니메이션 덕후로 살아왔는데, 저는 이제 요즘 보면서 아까 거기서 나왔던 것들을 계속 답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걸 하나로 좀 정리한다면 제 오래전부터 이제 청년들이 공동체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그냥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20대 때 이제 저는 사회 진출해서 뭔가를 많이 해보고 싶은데 사회 민주성 밑에 풀뿌리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로 들어가야 돼. 그럼 우리는 거기서 뭘 하지? 라고 했을 때 앞으로 공동체에서 청년들이 살아남을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10년, 15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의 어떤 계속 얘기하셨던 것들의 어떤 사회 현상을 하나로 정리하면 이제 다양성이라는 게 이제 존중받는 시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같은 오타쿠들도 활개치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시대가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거기 점 찍는 프로젝트 있잖아요. 전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이런 거죠. 제가 생각하는 좀 모델은 어떠냐면 이제 다양성이 존중받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소규모 공동체들, 취미 공동체 또는 뭐 다양한 어떤 형태의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모인 이런 사람들, 또 하고 싶은 걸로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난립하는 거죠.
옛날 같으면 하나의 목적, 우리의 민주주의를 획득하자. 또는 뭐 선배들이 해왔던 운동처럼 해왔다 그러면 지금 각자가 각자의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부딪히고 서로가 이렇게 굉장히 좀 손해보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러면 아까 굉장히 다양한 룰들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절로 서로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공존하기 위해서 룰을 만들게 되는 이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저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남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도 일본 만화 좋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혐오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 그래 오케이.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이제 그냥 이거를 너무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하나 뭐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유물론적으로 뭐 정반합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로 갔다 그러면 이제 다양성을 갖고 또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뭔가 중간 지점이 찾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문제적이라보다는 시대가 흘러가는 흐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각보다 저녁에 술도 안 먹고?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운동을 가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오늘 이 주제를 들으려고 그 라디오 매트를 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한 사연 중에 하나가 20대와 한 5, 60대 서로 젊은 세대와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냐, 그 젊은 세대들은 왜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던진 거예요. 근데 그 DJ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이해 강요하지 말아라. 이해는 나이 든 사람들이 해주는 거다. 이해라고 하는 건 그만큼의 경험치가 쌓여야 이해가 가능한 거지, 젊은 세대는 아직 뭔가 결과를 보지도 않은 세대이고 뭔가 경험해본 것도 아직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고, 뭐 이들이 경험한 게 적기 때문에 지식도 부족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의 차이, 격차라고 하는 거는 실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어떤 연륜이나 그 경험치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젊은 세대한테도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니들은 왜 안 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역시 또 기성세대가 될 거잖아요. 그 멘트를 들으면서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최근에 뭐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따지고 뭔가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그들을 그렇게 키운 건 누굴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역으로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은 그들은 우리가 또 제가 자라온 세대가 다르고 저보다 연배가 높은 선배님들이 자랐던 사회적 환경들이 달랐고, 또 저보다 더 어린 세대들은 또 다른 이 환경들에서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한국 사회가 쭉 변화해오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바뀌는 과정에서 늘 추구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지만, 물론 뭐 그 맥락에 기존에 깔려있는 것들은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경쟁을 요구하고 잘나야 되고 남들을 짓밟아야 되고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쳤던 기성세대, 우리 세대들의 어떤 여러 가지 과오나 모순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젊은 세대들한테만 이기적이다, 뭔가 저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실은 약간의 책임전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아까 이 발표 주제를 들으면서 이런 고민들을 하는 이 건강한 이 예리함들이 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세대 간의 서로 간의 어떤 이 고민거리를 나눌 수 있게 하고 상호 간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분 정도 남아서 2명 정도 얘기를 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상 밑에 있으니까 에너지가. 제가 그냥 가도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듣고 싶죠. 우리 장애인분들도 청년도 있어요. 그죠? 저랑 인연이 좀 깊죠. 장애인분들 청년도 있습니다. 저는 청년 공동체 전주에 옛날에 한번 제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청년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제가 많이 부족하고요. 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얘기를 쭉 듣다 보니 20대들은 이해를 이제 어른들이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럴
되돌아보니까 저는 왜 20, 30대 때 이해하려고 노력했지? 어른들을. 제가 훌륭하네. 짠한 인생을 근데 역으로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20, 30대가 많았고 저도 이제 직장생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 20대, 30대 분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진짜 이기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기적인 분들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 이타적인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기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기적인 거와 이타적인 거를 다 너무 이기적인 것만 바라보지 않고 이타적인 부분이 적더라도 그걸 좀 극대화해주면 아마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또 일을 하다 보니 내려놓는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 이제 그 부분들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편하고 같이 처음에는 좀 답답까지는 아닌데 왜 저러지? 이렇게 왜 팀장님한테 방귀를 들지? 이렇게 했는데 또 지나다 보니 맞더라고요. 이 직원이 가는 방향성도 맞고 근데 저희 팀장님 좋으신 분이었죠. 나를 잘했으니까 그분 20대들이 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일도 잘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20, 30대들과의 소통이 뭐 전혀 아직까지 힘들진 않아서 그런지 아직 뭐 청년 MG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피부로 와닿지 못했거든요. 도시 살면 더 느끼겠지만 영광에서는 아직까지는 못 느껴가서 일단은 뭐 그런 거 그리고 관심사를 받아들이는 거는 그냥 내려놓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크고요. 뭐 공동체 우리가 그 정신장애인들하고 지내다 보니 3년 동안 이렇게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지역사회에 좀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할지 어떤 일을 해볼지 이렇게 해봤는데 가장 좋아했던 게 벽화 그리기였어요. 그 정신장애인들이 같이 낙후된 그 지역에 가서 좀 꾸며주는 거. 근데 많이 부족하죠. 이게 기능도 많이 부족하고 또 이게 마무리가 다 안 됐는데 이제 직원들이 좀 다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어찌됐든 마지막에 이렇게 뭐 설문지 아니 설문지를 받았을 때는 그냥 그랬어요. 재밌었다. 가까워져서 좋았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공동체라는 게 그냥 저는 모르겠어요. 요새 예전에 우리 젊었을 때가 아니라 20대 때는 이런 공동체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지원이 많이 무지했고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어린 직원분들이, 어린 세대분들이 어찌 그리 잘 알아서 따먹고 잘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알고 그걸 따와서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환경도 많이 저는 좋아졌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공동체의 장점은 그냥 즐겁게 같이 나누고 하면 발전하지 않을까. 저희 장애인분들이 정신장애인분들이 얘기했던 게 너무 단순해서 저는 그 단순함이 와닿거든요. 그냥 지역민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좋았다. 식사 맛있게 해서 좋았다. 친절해서 좋았다. 이런 단순함이 저는 공동체 활동에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동안이세요? 동안. 누가 뭐라고 하지 않나? 나이를 까고 그래. 존경합니다. 네. 마지막 어떻게? 예. 좋은데 저게 드릴 말씀 있습니다. 저 알아요. 엄청나게 할 거. 예. 부탁드립니다. 먼저 민주적으로. 절대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드시죠. 저녁 시간 드셨습니다. 먹을 수 있죠? 부담스러우시죠? 저는 저 이야기에 나를 이렇게 생각해 이야기를 빼고요. 최근에 계속 도시 쪽에서만 일어나서 도시에서 관련된 강의들이나 이런 것만 많이 하다가 백수가 되고 나서 경기도에서 강의 요청을 받았는데 강의
내용으로 받은 게 마을 공동체의 가치가 뭐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래서 저 한 20년 넘게 한 25년 정도 강의를 해봤는데 이 마을 만들기나 마을 공동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을 공동체의 가치를 2시간 강의 요청을 받기는 처음이었어요. 이걸 왜 설명해야 되지? 저는 그때 이걸 왜 설명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이걸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의가 되게 어려웠어요.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몰라서 일단 저는 지방도시에 살고 있고 그래서 그걸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그거 고민해야 되겠네.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되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 청년들을 한 꼭지 내지는 청년을 중심 주제로 하는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계속 이렇게 이야기들이 꼬리를 물고 이렇게 연결돼서 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의성에 가도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또 연결시켜서 아마 듣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그 강릉에 살고 있지만 무주에서 왔거든요. 오늘은. 근데 어제 지역에 농사 짓고 있는 청년들 한 10명 정도를 한꺼번에 같이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발표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기적인 청년이라고 하는 그 느낌하고 너무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역에 살고 있는 아주 평범한 청년들을 만난 건데 그 친구들한테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것들을 충분히 즐기고 있고 충분히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의제를 바꿔야 해 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설명할 건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대단히 깊이 있게 와 닿았습니다. 같이 고민해보고 또 다른 청년들이나 다른 지역에 특히나 도시농촌 내지는 중소도시와 큰 도시에 살고 있는 삶의 패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방식은 대단히 많이 다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발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뭐야? 진행을 잘하십니다. 제가 아닙니다. 이제 4시 10분이 되어서 1시간이 됐기 때문에 네.